이분이 자기의 그 외삼촌이죠. 이 소남 이수가 자기의 외삼촌이고 자기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어렸을 때 이제 그 글과 그림을 배우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하단에서 잘 나갔죠. 그리고서 소남 이수 선생님이 본인한테 준 서화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다시 다시 판각을 해가지고 이 첩으로 만듭니다. 그게 이소남 서첩이고요. 1906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8년 정도 있다가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 발을 이렇게 소남 선생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남기는데 거의 이제 우리 지금까지 소남 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이 글에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고향은 강원도가 아니고 평안남도 상원입니다. 그리고 관양은 경주이고 아호는 소남입니다. 근데 왜 소남이라고 했냐면 왕이지의 일소 그다음에 우세남의 남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일컬어 그 아버지가 소남으로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남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유명한 분이죠. 북에서 누린 조강진의 선생님의 그 법을 서법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공 법수를 터득하고 손에서 붓을 이제 떼지 않고 50년 동안 붓을 잡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흙이 생겼다. 캄캄한 야간에도 낮과 같이 이제 글을 써내니 진실로 어떤 타고난 능력과 학력이 아니면 능히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너무 안목을 잘 갖추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예, 해행초, 각체를 다 잘 썼고 그런데 이제 그 서법이 굉장히 기이하고 엄정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성품은 맑고 고고하고 일찍부터 숨어 돌을 닦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영동의 태백산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로 오게 되진 거죠. 그리고 다시 호남의 청마사 안으로 옮겨가서 법문과 서책으로 즐기다가 산림에서 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호남의 청마산에 가서 활동했던 거는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서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혹시 그런 증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썼습니다. 그럼 이제 소남 서풍의 연원은 해당 김규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번 찾아보면 누린 조강진 선생님이 계시죠. 제가 원래 회화 전공자인데 서예를 하려니까 엄청 떨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누린 그 조강진의 제자 석의 차규원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차규원이 예서에 굉장히 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감의 서법을 배워서 소남 이수와 명성을 이제 나란히 했다. 차규원이 이런 이야기가 장지원의 일사유사에 전합니다. 그러면 누린 조강진이 정말 제자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1840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소남 이수는 36년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한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때 무슨 서법을 배우고 했겠습니까? 다만 누린 조강진의 그 고제자인 아주 훌륭한 제자인 차규원하고 같이 동문수학을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누린 서법을 받았거나 아니면 조강진의 그 아들이 조석진인데요. 조석신인데요. 그 조석신한테 그 누린의 서법을 이어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누린 조강진은 너무 유명하지요. 남쪽에는 추사, 북쪽에는 누린 조강진입니다. 그래서 조강진은 백화 윤순과 원교 이광사, 동국진체를 만드신 분이시죠. 이분들이 그 안진경체의 법을 터득하고 전서와 예서는 금석기가 있었고 곡법을 임무하고 행서와 초서는 서간 유용이죠. 서풍을 취하였고 장도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서에 뛰어났으니 그리고 또 김정희의 서풍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강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보이는 게 부경농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양섬에 있는 그 정자의 현판 글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간 추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천진하면서도 귀여운 맛이 이제 있고 그러면서도 또 힘이 있어 보이는 건데요. 이런 글씨가 대표적인 글씨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강산 여화라고 하는 글씨인데 이거는 손가락으로 쓴 글씨입니다. 물론 이제 지두서라고 하더라도 꼭 손가락이 아니고 뭐 손등이나 뭐 손바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써서 추사 김정희한테 보여드리고 추사 김정희는 여기다가 또 죄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서법을
그 강구했던 사람이 누린 조광진입니다. 자, 누린 조광진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소남 이이수가 누린 조광진의 서법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이수의 작품이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이수의 작품입니다. 좋은 말이죠.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라. 단구 무게 아심이죠. 예, 굉장히 좋은 말인데 저 약간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오죽헌 시립미술관에 가서 이걸 직접 보고 조사를 했었는데 추사가 누린 조광진의 글씨가 푸르고 고와한 것이 기이하게 일어나고 개이하게 훌륭하고 특별히 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그 선체가 바로 소남 이이수에게 전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누린에게서 소남 이이수가 서법을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아마 아들 조석신과 차규원에서 그 사람들이 익힌 누린의 서법을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김석신, 누린의 그 아들 김석신은 추사 김정희한테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추사체도 바로 이제 그 김석신이나 조석신이나 차규원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왼쪽에 있는 글씨가 이이수의 글씨인데요. 이 은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그 초서처럼 보이는 이런 글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소남 이이수가 쓴 글씨입니다. 그래서 쭉 보자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소남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왔느냐? 왕이지 우세남, 백화윤순과 원교 이광사, 안진경, 서감유용, 장도화 이런 사람의 서법을 배운 조광진의 그 서법,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 이러한 서법이 다 녹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김규진이 편찬한 이이수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각체에 능했다고 하는데 정말 다 각체에 능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 접한 글씨가 이런 글씨였거든요. 초서. 그래서 이 사람은 초서만 잘 쓰는구나. 되게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서적을 보니까 다 이렇게 글씨에 다 능하기도 하고요. 그럼 해서는 여기 해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서는 없나? 근데 해서청이 또 있더라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래서 그건 제가 아직 실견을 못했는데 해서청도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소남 이이수의 서법의 어떤 특징은 뭘까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중봉이라는 말이 있고 사발체라고 하는 서법이 있더라고요. 중봉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붓끝이 필액의 중간을 지나가는 것을 중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가 어려운가? 왜 이런 거를 중봉의 법수를 터득했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그래서 막 중봉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중봉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봉을 터득하는 것은 탈속의 경지와 같다고 합니다. 제가 서예를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무아지경에 이르는 게 바로 중봉의 법을 터득한 거라고 하고 또 어떤 그 서예를 쓰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하루를 계속 글씨만 썼는데 쓰고 나도 30분밖에 안 한 것처럼 느껴진 게 중봉의 법을 터득한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지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어떠한 서예의 붓을 잡는 그런 지필법이라든지 운필법이 아니고 서예 정신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예 정신을 이 사람이 다 터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발체입니다. 사발체는 뭐냐? 바로 이제 사팔인데 이게 그 팔다리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무릎하고 발목까지 해갖고 네 가지 여덟 가지의 그러한 곳에 힘을 다 뺀 다음에 운필함으로써 아무런 제약이나 막힌 것이 없이 물 흐르듯이 시원스럽게 쓰는 필법을 이제 사팔제라고 강원도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이게 글씨 맞나? 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러한 글씨를 썼습니다. 확실한 게 뭐냐면 이건 그림에 제발로 남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남, 그 다음에 그 희완, 희필라고 한 이렇게 그 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남 이이수의 글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남 이이수가 글씨만 잘 쓴 게 아닙니다.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산수화만 잘 그린 것도 아니고 사분자, 화조와 영유화까지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소남 이이수의 산수화는 대담한 왜곡과 과장이 있고요. 묵체의 그 화려한 운동감과 시원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세, 그러니까 나무의 그 끝에 상단부에 보면은 굉장히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가 받기 전에 그 소나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끝이 되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왜 이렇게 발목으로 했지? 근데 이게 그 소나무 이수의 법하고 같습니다.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땅 위에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이게 이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비율이 안 맞고. 근데 이러한 이 수법이 이 소나무 이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못 그린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수의 강상 독조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경과 원건의 그 원경의 이율적인 표현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색채 몰골로 훌륭히 형상해서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색채도 조금 잘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수는 여기로 그림을 즐긴 문인 화가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인 화가에 입각해서 사회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문용기의 작품에서 미물이나 예찬 등을 스스로 언급하고 이 사람은 거의 그 자제시를 다른 그 사람들의 유명한 시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써요. 이거 더 제가 찾아와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대충 보니까 본인의 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제시를 스스로 쓰고 스스로 그림도 그리고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문인 화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낚싯대 밑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막 몰려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해학적인 면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의 이수의 사이 산수화인데요. 이렇게 고사가 가마를 나오거나 이렇게 소용하는 모습, 그 다음에 관수하는 모습, 물을 바라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제가 굉장히 애호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원주 시립박물관에 가갖고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검색만 하고 갔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인지 몰랐어요. 그냥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그냥 너무 좀 엉성하게 그렸네?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들고 있는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는 해상도가 굉장히 좋고 잘 나오지만 정말 좋은 그림은 그 카메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은 카메라로 다 안 되고 안 좋은 작품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더 좋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은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아취가 있고 글씨도 굉장히 좋고 시도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본인의 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여기로 그린 화가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사실 이거 못 찾았어요. 자세히 이제 찾아 보니까 여기 구석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고 더 자세히 찍었더니 이렇게 고사가 뒷짐을 지고 이렇게 이 폭포, 계곡에서 흐르는 폭포를 따라서 내려가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묘사가 섬세한데요. 이러한 섬세한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앞에 그림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이 폭에 있는 그림인데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숲한 표현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거의 없어요. 다 얇은 먹색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비 오는 날 어부들이 뭘 찾으려고 등잔을 들고 있다. 뭐 이런 시인데 이렇게 이제 대나무를 잘 그렸다고 하는데 대나무도 이렇게 좋은 수법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수는 산수화만 잘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화폐화라든지 화조화도 많이 그렸는데요. 이 화폐화는요,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실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견을 하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 일필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요. 사실은 그 오세창의 근역서화 중에는 이 소남 이희수가 글씨보다는 글씨도 잘 썼지만 난죽에 뛰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 난죽화입니다. 그래서 그 녹은란이라든지 충란을 보면은 이 법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석화이양에서 오고 석화이양은 추사 김정희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글씨와 함께 익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소남 이희수의 이런 서풍이 50살 되어서 강원도로 이전을 하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강원도는요,
여타의 지방 서단처럼 제지 양반을 통한 제례의 서당체를 답습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서당체라고 해서 허접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왕이시라든지 조성설이라든지 한석봉이라든지 동기창 이런 체를 다 완수한 그러한 서당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국진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소남 이이숙에 의해서 들여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미수 허목이 1660년에 삼척부사로 삼척에 강원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척추 동해비라고 하는 거를 전서체로 쓰는데요. 이 동해 지역의 전체의 영향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물관에 가서 이 작품들을 보면은 전서체로 쓴 글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 미수 허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미수 허목의 영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제자들은 만재 홍낙섭, 석강 황승규, 배남 심지와 석재 최중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낙섭부터 보면은 이희수의 서풍을 가장 빨리 받아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수제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분은 그림을 남긴 거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만재집이 부격이 돼서 작년에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찾아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재 홍낙섭은 소남 이희수에 대해서 이런 광고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제자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소남 이희수에게 받은 거를 굉장히 많은 제자들한테 서법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이 문집을 간행할 때는 297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동해 지역에서 대단한 그러한 서단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남 한일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50살에 원래 강원도 사람이긴 한데 50살에 다시 이제 강릉 쪽으로 와서 서당을 차려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중요한 게 이 만재 홍낙섭의 제자들, 그러니까 계남 심지왕이라든지 차강 박기정, 석강 황승규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이분이 서예만 쓴 게 아니고 서예는 사실 강원도 서풍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림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강 박기정 선생님을 얘기할 때 이 강원도의 평창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강릉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동해라든지 춘천 이런 데까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일동이라는 분도 이 삼척이나 동해에서는 알아주는 서예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난초를 그리고 이 문인화를 그릴 때는 이 법이 다 차강의 법입니다. 그래서 차강 선생님이 여기 강원도 평창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 지역의 화풍을 전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서 서로 편주를 교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남 심지왕은 그림도 잘 글씨도 잘 썼지만 그림도 좀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을 심지왕이 왼편에 있는 거는 심지왕의 그림이고 오른편에 있는 거는 이희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묵으로 나무를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을 이렇게 굉장히 빠른 필력으로 이렇게 그린 이런 수법들이 거의 이희수의 법을 이제 모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희수 회화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은 이 돌이 있어요. 돌멩이가 한두 개씩 있는데 이 돌멩이 한두 개를 꼭 두 개씩 이렇게 까맣게 해서 앞에 정면에 배치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모든 작품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수법도 이렇게 계남이 이어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석재 최중희인데요. 이분은 원래 강릉 최씨 가문에서 태어나서 10살가량 되었을 때 동해시 감봉에 있는 서당에 다녔고 1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소남에게 글씨를 배우다가 이제 만재문화로 들어가서 또 이제 각체를 섭렵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중이라고 하는 분의 글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소남 이기술을 유시한 명필들의 서체 교본 법첩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남 이기술의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석재 가장이라고 남겼고, 그래서 소남 이기술의 서풍이 이제 만재 홍낙섭 당대 유행 서풍인 추사책까지 익혀서 제자들에게 전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판인데요. 강원도 지역을 막 돌아다니다 보면 저는 아직 실견을 못했지만 다 책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소남 이수, 석재 최중희, 소송 임병기, 만재 홍남성 뭐 더 많지만 이런 분들이 그런 건물에다가 현판, 액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액서의 이 글씨체가 소남 이수 풍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만재 홍남성 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해석한 거라서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남 이수의 그 애연정이라고 하는 이 서체는 아까 얘기했던 그 누린 조광진의 서풍이 좀 드러나고요. 중풍법수하면서 약간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속에 근고를 간직한 글씨고 파인과 삐침이 비백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정자의 이 삐침, 정자의 이런 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남의 서풍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행기와 속도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필지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원필로 굵게 표현했지만 결국에 그 핵관, 이 핵관을 되게 조밀하게 했잖아요. 이 조밀하게 해서 틈이 없습니다. 겨우 바람이 통할 만한 이러한 법 이런 거 호자에서 보는 애자, 그다음에 엄자에서 보는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이 소남의 특징인데 그걸 잘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임병기라고 하는 분은 소남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문헌에서는 저희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남하고 똑같은 필체, 이게 원래 소남 서체거든요. 그런 필체를 남겼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자면 모든 말은 마땅히 어느라고 하고 일에 임해서는 어리석은 듯 하는 게 좋다. 처지에 따라 마땅히 느리게 하고 편안할 때 위태함을 잊지 말라. 굉장히 좋은 글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글씨가 만재 홍남섭의 글씨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소남의 저는 가장 큰 특징, 서체의 특징은 바로 소서체라고 보는데요. 배이하고 굉장히 조울한 그런 글씨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소남 이수의 이제 서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만재 홍남섭의 이제 서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소송 임병기의 서체입니다. 근데 다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소남 이수의 서체를 홍남섭이 그대로 보고 모방을 해서 이거를 또 임병기가 그대로 보고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소남 서체를 가지고 수장하고 있다가 제자들한테 그거를 법을 전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동우 김영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글씨도 좋은데요. 그림이 굉장히 그 문인화적인 필치가 강하고요. 삼척 시립박물관에 30점 이상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딱 무슨 생각 드세요? 저건 차강 박기정이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차강 박기정 저는 이제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뒤에 스태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술사학에서는 강원을 대표하는 서화가로 지금 현재 소남 이수와 차강 박기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소남 이수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100여 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수량에서 차강 박기정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차강 박기정은 아주 주목해야 될 강원 지역의 전통 서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원주박물관에 가서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가서 직접 조사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차강 박기정의 그 작품이죠. 근데 이 박기정의 작품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나이 차이가 막 몇십 년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차강 박기정 작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법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영경. 그리고 차강 박기정의 산수화가 많이 전하진 않는데 이렇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 산수화를 보면은 여기 아까 보면은 뜬금없이 집하고 사람 크기, 그다음에 앞에 나무 이런 것들이 대소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배 한 척 너무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소남 이수에서 영향을 받은 화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활정 십경 백납도병이라고 이거는 선교장에 있는 지금 병풍인데요. 그 병풍에도 산수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거기에도 명암 흑백대가 굉장히 강하고 그 나무의 그 상단이 어눌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소남 이수한테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요. 네. 제가 앉아 있다 보니까 빠져들어가서 시간 가는 걸 몰랐어요. 네. 30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시고 마무리 네, 네. 좀 어떠겠습니까? 강원 지역의 효제문자도 전문화가 이거 굉장히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그 시간을 제가 체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강원 지역의 효제문자도는 강원 지역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런데 이 강원 지역에서 이 황순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병풍이 제작이 되는데 이제 위에 있는 게 이규왕이라는 사람이고 밑에가 황순규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가의 계교가 만들어져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황순규라는 사람이 소남 이수의 서법과 화법을 이어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보가 형성되고요. 그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우 이규왕이라는 사람도 제가 최근에 찾은 사람이고요. 이종환은 이규왕의 이종환은 이규왕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우라는 사람은 이규왕의 제자인 걸로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연우라고 쓰여있죠. 글씨가 굉장히 탁월한데 이 글씨체는요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연우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고요. 이 사람들이 효제 문자도만 그린 게 아니고 산수화를 그렸는데 산수화의 화풍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강 황순규지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효제 문자도는 효제 문자도, 산수화는 산수화, 서예는 서예가 다 능란한 사람입니다. 이 작품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요. 여기 이제 항상 뒤에 병풍에 이렇게 저기를 씁니다. 서병으로 이제 쓰는데 이 서병에 이제 무의 구곡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강호라고 하는 자기 글씨를 써놓고요. 이런 글씨가 이제 그 소남 이수에 서치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재미있는 당시에 캥거루가 막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소남 이수고 왼쪽은 석강인데요. 이렇게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요. 또 이제 여기 가까운 데 월정사가 있는데 월정사에서 단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 단청은 유흥태 선생님의 감정서가 갈 때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좀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석오라는 사람도 석강의 그 제자이죠. 왜냐하면 이 호에서 자기가 연모하는 사람들이 호를 좀 자를 하나씩 따오거든요. 네, 석오의 작품이고요.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석강 황순규의 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두체라고 해서 올챙이의 머리 같은 그러한 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조전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음일모는 어쨌든 좀 이해는 돼요. 여기 보면은 소음에 청야은도 있고 가도에 심은자 불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글자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모양을 떤 자기의 서체입니다. 이응로도 아니고 고한 이응로 같은 그러한 서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수화도 너무 잘 그립니다. 자, 이게 다 석강의 산수화입니다. 근데 거의 다 소남 이수의 화풍이에요. 그래서 보면 황순규 이수, 황순규 이수, 황순규 이수, 황순규 이수, 황순규 이수. 그래서 이 효제 문자도 화가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원의 산수화를 그린 이제 화가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는 뭡니까? 금강산하고 관동팔경이죠. 그래서 그런 산수화를 효제 문자도하고 병합을 시키거나 그 산수화로만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석강 황순규의 같이 그린 거고요. 취소 김창희. 그 다음에 요거는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동팔경 효제 문자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림은 굉장히 허접해요. 이건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그림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무이산 발명도. 이거는 제가 찾았는데 요게 소남 이수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았는데 요게 문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화가들이 굉장히 많고 이 화가들이 이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서화로 교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오원이라는 사람은 관동팔경하고 금강산도만 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원도가 서해로 이렇게 득세하다 보니까 이런 문자도를 그려도 항상 서해가 이 중심을 차지해요. 이런 거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원도만의 특징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감촌, 다르고. 그래서 이제 맺은 말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강원 지역 화가나 서화풍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학이나 사제시간, 서화의 교육 활동을 통해 전이되고 새로워지는 흐름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는 50여 년간 평양에서 학습한 서화를 20년간 강원도 전통 서화계에 이식하며 강원 전통 서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어쨌든 소남은 조강진의 석법을 터득해서 만재, 괴남, 석재, 소송 이런 사람들한테 서예로 서원품을 남겼고 소남체를 이제 배우도록 했고요. 또 그림으로는 석강, 연호, 차강, 괴남, 연호 그다음에 석오, 강촌 이런 강원 화가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석강 황순기의 서체는 효제 문자를 전문 화가들의 번본이 되었고 석강체라고 하는 이런 화제를 효제 문자도와 1대1로 구성하는 방식이 애호가 되었고 강원 서단의 영향으로 서예미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결국에는 고전체를 응용해서 민서를 창안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도 문인산수와 사근장, 화조와의 불을 등했던 이수의 화풍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고 섬세한 필지로 그리기도 했지만 원근을 고려하지 않거나 복잡한 사물도 거칠고 강한 필로 간략화하고 무게 분담을 극명하게 처리하는 화법이 특징이고요. 바로 이러한 화가들이 이제 작품을 이었고 강원 지역에서 직업화가로 생각을 이었던 화가들은 당대 유행하던 금강산, 관동팔경 등의 강원의 명승 명소를 허풍에 담아서 강원 산수화의 유형을 만들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0분 정도의 이 많은 작가분의 이야기